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 자, NDA 진실은 변함이 없다. 결국 이제 FDA 면담 결과가 일단 향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가는 장중 16%까지 상승했다가 1%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번 주는 결국 이제 방향성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반등을 여기를 바닥으로 갈지, 아니면 플랫형으로 옆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불확실성이 생겨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제 이번 주고, 결국은 이 가격대에서 이 5만원 밑단에 이제 피보나치 이 바닥 가격이 이제 48,000원 부근인데, 이 가격에서 지금 오늘 이제 한 4일 정도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 정도 남겨 있습니다만, 이 바이오 포럼과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이 아스코 관련되는 초록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모멘텀이 반등의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 가격대에서는 흐름이 한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바이오프롬도 일정을 좀 땡겨서 오후가 아니라 이제 오전부터 진행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바로 미쳤죠. 예, 그래서 아침에 57,4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이제 시장이 바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55,000원대 라인 여기를 유지하면서 이 옷장 흐름이 나왔으면 그나마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라든지 흐름이 좀 견조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었는데요. 10시 이후에 55,000원 어떤 도전들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 스물스물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제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600 정도 빠져서 일단은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시간에도 이제 거래량이 34만 주 넘게 일단 나오면서 2%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47,650원. 결국 이제 라인을 보게 되면 전일이라든지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올렸던 9구간까지 일단 다시 이제 진입하는 모습의 시간의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면 흐름이 났기 때문에 단기에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유지를 못하면서 계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게 일단 끝났다 이렇게 차트 흐름은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는 이제 HLB 쪽에서 거의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일단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줄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들을 코스피전 관련해서 이 기대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상황 구간에 지금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오늘은 27만 주대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 이런 본래 이제 공매도 쪽에 흐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수급의 어떤 압박들도 결국 이제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하락에서 공매도 창구에서 이제 프로그램과 매도로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에 따라서 압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윗단에 일단은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들도 어떻게 될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주봉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잠시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3월 26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주봉상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내려가고 이제 허가 이전에 이제 이 부분에 도전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내려오면서 급락을 막고 지금 이제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월봉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이제 모든 시간대의 차트가 하락 추세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17일 이후에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다시 이제 전환되기까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어떤 국면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뭐 HLB 관련되는 기사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사가 있습니다만 더벨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결국 이제 진양곤 회장이라든지 항서제약의 뭐 부회장도 캄릴 주막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ND의 진실은 변함이 없다. 이 부분들의 뭐 핵심은 결국 리보세라님 입장에서의 어떤 약의 뭐 그 유효성이라든지 뭐 부작용 관련되는 안전성, 여기에는 특별하게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리서브미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보공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희망으로 이제 잘 처리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초 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되었던 HLB 바이오 포럼 관련되는 부분이 그 17일에 있었던 CR 레터를 수령하면서 이제 양상이 많이 지금 달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이제 뭐 부사장도 오면서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가 이제 시장 반등에서 연속성에서 가장 중요한데, 오늘 수없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FDA에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는 결국 리서브미션을 어느 단계에서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반등과 제대로 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7일 이후에 이제 뭐 진양곤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보세라님의 문제는 없다, 이걸 뭐 거듭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릴 주막 관련해서 CMC 이슈가 주요한 원인이었고, 이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빠르게 이제 FDA 재도전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오늘 개회사를 통해서 HLB 뭐 직원이라든지 계열사 생명과 뭐 바이오스텝, 파나진 뭐 제약 관련되는 부분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끝난 부분이 아니니까 최종까지 계속 이제 도전하는 의사를 일단 밝혔다는 부분들이 뭐 HLB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이 이제 밝혔던 CRC 이슈, 뭐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 FDA는 적이 아니다. FDA는 사실 이제 뭐 이 수만 건의 이제 처리 절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지 이 성인 과정에서 레귤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는데 이제 포드파가 도입되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와주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뭐 처리를 한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퍼실리티 문제였다. 병용 파트너인 캄릴리주맙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CRL 수령병원에서 이제 17일 이후에 이제 여러 이야기 나왔을 때는 결국 이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뭐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뭐 항서제약도 메일로 이제 FDA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했다. 그 다음에 근데 HLB의 이제 그 그룹 그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EIR 관련되는 부분을 수령을 못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뭔가 시장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어떤 바이오 포럼을 통해서도 결국 이제 키는 FDA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일단 결정적인 어떤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어떤 이제 면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그때까지 이제 변동성은 당분간에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병용 임상 데이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캄릴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약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정이냐 설비냐 이건데 이제 생산 시설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FDA와 미팅을 통해서 VL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하도록 뭐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CRL에 수령받았던 내용에는 뭐 CMC하고 비모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포드파 골데이터까지 뭔가 어프로드 할 만한 이 과정이 안 나오면 이 단순한 서류 문제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내용이든 이 부분이 되면 그냥 CRC가
대부분 한 40%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오늘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CRC 수령 배경이 단순 제조 공정 문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뭐 퍼실리티 같은 지적이었기 때문에 FDA와 직접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정 사항을 이제 어떻게 뭐 보완할지 이 부분들이 가장 뭐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했던 임상 사이트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FDA가 세 곳의 실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안병원, 그 다음에 조력자인 이제 CRO 임상을 대행하는 IQVIA의 이제 상해 사무실, 그 다음에 항서제약을 뭐 방문했고 세 곳 모두 가장 긍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비모에서도 이제 뭐 NAI, VAI, 그 OAI가 그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NAI 관련된 부분을 수령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수령하는 EIR 보고서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VAI나 N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로 과거에 이제 뭐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칼, 특히나 이제 제네릭 쪽에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번 뭐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등급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노액션 인디게이터는 이제 NAI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요런 상태면 이제 폼 483이 안 나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폼 483이 나가려면 이제 VAI나 OAI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이고, 그 뒤에도 보면 이제 NAI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 번 여기 이제 사이트에도 떠 있는데 NAI, 대부분 NAI죠. 그 다음에 NAI, 그 다음에 이제 이 2010년도에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들도 OAI만 아니면 사실은 이제 뭐 간단히 서류 작업이든 폼 483의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라 이걸 나오면 이제 뭐 15일 안에 FDA에다 보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FDA 사이트 보면 보통 한 달이면 1월 말이나 이제 2월 달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수령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냥 CR레터가 뜰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뭐 상태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비모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NAI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안사항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둘 다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NAI이고 뭐 미진한 마이너한 문제라고 하면, 서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FDA 미팅으로 이제 구체화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뭐 공정이든 설비든, 보통 이제 요 기간 내내 못하면 이제 위드드로이 뜬다든지, 그 회사가 우려하는 재임상 관련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뭐 문제가 생기면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공장에 뭐 배치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1년 안에 못하면 이제 심각한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17일날 여행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다음에 미중 관계 이런 것들도 뭐 이건 팩트는 뭐 아닌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도 FDA에서 미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엘레바나 뭐 그 한용의 CTO나 여러 이제 오늘 이제 워딩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이제 뭐 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니니까 양쪽 다.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세호 이제 엘레바 대표 같은 경우는 결핍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니까 뭐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퍼실리티 관련되는 문제다. 그래서 FDA 미팅을 통해서 세부적인 보안사항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CRL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6, 7개월 이내 승인을 받았다. 사실 이제 뭐 해외 사이트를 보면 CRL 혜택가 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14개월이니까 지금은 좀 평균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보수적인 어떤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년 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리서브미션을 넣는 데까지 CRL을 처리하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CRL을 받았을 때 신약 개발사들이 도전하는 어떤 기간은 9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90일이니까 5월달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이죠. 그러니까 8월달까지 뭔가가 끝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흐름이고 이게 이제 이뮤니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팅 일정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FDA가 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노티를 하게 되면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이 부분을 만나서 이제 정확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갈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불확실성한 어떤 상황에서 주가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 일단 일봉에서 빠졌고요. 월봉에서도 지금 5월달에는 4월달에 이어서 개법 음봉 형태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는 오늘 이제 624주, 공매도 잔고는 21일 기준, 하이월 기준으로 349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은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HLB 외에 이제 계열 종목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 좀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